안녕하세요, 박하스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네.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정상 컨디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만 청취자분들께 좀 양해 구하고 최대한 어쨌든 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힘을 내서 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뭐 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예, 예. 예. 9월 모평을 앞두고 있죠. 9월 모평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9월 모평까지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과목마다의 학습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국수영탐, 뭐 순서대로 선생님 뭐 전략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제 방송에 이어서도 그렇고 뭐 9월이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향 제시나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뭐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또 풀어주는 문제라든지 프린트물 열심히 끝까지 잘 풀고 그다음에 수능에 대한 그 EBS 그거의 기본 텍스트 교과서를 잘 삼아서 가라는 그런 등등의 어드바이스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오늘도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낮던 높던 학생들 간에 뭐 백지장 차이라고 말하면 너무 과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실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는 걸 틀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뭐 풀어보면은 뭐 나중에 풀었더니 다 맞았다. 이런 말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의 원지 이유는 뭘까요? 네.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거고. 그리고 음, 자기가 나름의 이거 봤던 지문인데 이거 풀었던 건데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은 떠오르나 미안하지만 이미 시간은 가고 있어요. 모의고사 시간도 가고 수능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과 강박관념에 이제 뭐랄까요? 자기의 원종신이 아닌 조금 이제 다급함에 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장 원초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원초적인 연산 실수 나오고 그다음에 지분도 국어 지문 같은 거 보고 나서도 까먹고 다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보통 한 지문당 한 3분 안에 다 봐줘야 그 딸린 문항에 3, 4개 문항을 맞을 수 있는 법칙이 나오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국어에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이렇게 러닝 타임 안에서 그리고 탐구는 각 과목 한 과목씩 30분이 진행되는데 이 시간 안에 푸는 싸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관리가 음, 상당히 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이거를 저는 죄송하지만 뭐 어제 방송처럼 뭐 현대시 많이 봐라, 그다음에 수필 봐라, 그다음에 뭐 수학에서의 이 단원, 뭐 기백에서 어떻게 틀렸고, 확률 통계에서 어떻게 틀렸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29, 30번을 맞추기 위해서 4점짜리 고득점 문항을 참고서만 돼 있는 걸 열심히 풀어라.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 대비는 우선 첫 번째는요. 제 기준입니다. 박가스 쌤 기준. 첫 번째. 월드컵에 휘둘리지 마라. 야,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말고사부터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받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월드컵 일명 저도 이제 19년째 하지만 입시를 보면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안에서의 그 기수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은 우스갯소리로 수능 점수가 뭐 4점씩, 3점씩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파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좀 집중해서 특히 뭐 남학생들 결과나 이런 것들 체크하겠지만 그래도 그 유념해서 그래서 보완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자 이것도 두 번째 학습법입니다. 9월 대비 이도저도 안 되면 국수영탐을 모두 잡으려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우리가 수능 최저 쓰거나 서울대 직윤을 쓰거나 고려대학교를 쓰거나 할 때 논술 쓸 때도 수능 최저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양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이런 없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능 최저에 자료집 못해요. 그리고 또한 정시를 염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수능을 배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느 정도 나올 성적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에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사람들은요. 이번 6평을 봤을 때 가장 틀린 거의 과목에 대해서 뭐 목동 엄마들도 그렇고요. 그 과목에 거의 뭐 3개, 4개씩 강의를 들어요. 신청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 작년도 국어가 극강이었기 때문에 국어 수업이 뭐 거의 뭐 아실 거예요. 시간을 다 쏟아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쪼개서 수업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자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번 6평은 영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어를 다 깔고 하는 건 아니죠. 복수 영탐 전부 다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이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여름방학 학습법과 이후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을 거의 제가 다시 해석해 본다면, 그렇다면 그 단원 등등해서 제가 볼 때는 잘 나온 건 먼저 하세요. 네. 그나마 잘 나온 거를 시간 좀 할애해서 체크해 주면서 자기가 깜빡하고 약간 두 개 중에 골랐거나 혼동된 그 문항들이 혹시 찍은 거는 나중에 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메모를 해놓고, 그것이 내가 국어가 좀 잘했거나 영어가 잘하면 그거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는 탐구를 손대세요. 왜냐하면 물론 탐구도 만만치 않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작년도 수능에서도 아시다시피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 일주일 연기되면서 솔직히 제가 작년도 제가 학생들 모니터링 재학생 재수생 다 통화해 보니까 아는 학생들 그 일주일 연기 덕에 탐구를 올랐대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수학 많이 풀기 4점짜리 풀기 그동안 오답 정리된 거 다시 풀기 했어요. 그러나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나마 탐구 다 끝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게 단시간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 아래 했을 때 효자 과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름 탐구를 어느 정도 9월 대비해서 끝내라. 우선순위가 항상 늦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끝내지 못하고 수능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 잘하셨는데 자기가 말이죠. 이것저것 찔끔찔끔 다 잡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2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해놓을 거 끝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미숙한 과목이나 보완할 과목은 죄송한데요. 해도 결과가 비슷할 가능성이 또 높아요. 물론 이게 맥 빠진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수학, 이미 국어 이게 어느 정도 감각 플러스 어느 정도 좀 심화적인 역량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어쨌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과목은 어떻게 해요? 11월 13, 14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과목들은. 버거 의미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자신 있는 과목 끝내면서 자기가 아쉽고 핸디캡 있는 과목은 나중으로 투자하면서 끝까지 길게 가라. 그래서 수능 11월까지 끝까지 가서 반복하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볼 때 팩트는요. EBS만 봐도 70%는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정도 분류는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문항 차이 따라서 1, 2등급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 그 부분의 분기점을 지혜롭게 시간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땐 이 9월의 이 남은 기점에서의 아주 지혜로운 학습법이 아니겠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제 나름대로 이과생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겠죠, 학습이. 근데 기대했던 수학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게 성적이 나오고 이제 어려웠던 난이도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 이래서 내가 수학 가형으로 수능을 치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수학 나형으로 정시 모집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수학 나형으로 바꿔서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시점에서 그런 선택 어떻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핵심 또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메모했던 건데, 자, 가형에서 3, 4, 5등급 아니면 굳이 따지면 4, 5, 6등급 이 학생들이 그러면 굳이 따져보면요, 이번에 가형 기준으로는 작가 선생님 보시다시피 평균이 50점, 40점. 50점대, 40점. 54. 그러니까 반입니다, 반.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반 맞으면은 4고 더 틀리면 5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물론 나형을 간다고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지만 나형도 참 이거 재밌단 말은 씁쓸하고요. 나형도 4등급, 5등급은 4등급은 50점대입니다. 비슷한 점수. 근데 5등급은 30점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시 이과 의학 계열이나 상위권 애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낮아져도 가형은 뭐랄까요? 한계 그러니까 비슷해요. 9, 8, 7, 6, 5 이렇게 나간다고 그럴까요? 근데 나형은 아무래도 수학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명 뭐 수학을 좀 그냥 거들 뿐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예체능 중에서도 선택하는 애도 있어요. 예. 근데 찍고 자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있어요. 3등급 정도만 가도 이제 컷이 원점수가 가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한번 좀 고려해 봐라. 그래서 네. 고로 기백에 뺀 힘을 예. 예, 다른 데다가 뭐 과탐을 하든지. 근데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어쨌든 가형에서 나형으로 옮겨가면은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가는 경우가 그래도 4등급 전후에서는 나타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실제 정시 모집으로 지원했을 때 학교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것이 그대로 등급이 올라간 것이 대학이 올라가는 것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자, 솔직히 만약에 지금 착한 선생님 질문을 제가 다시 정리해보 말씀드리면 네. 자, 오케이. 그래서 나형 바꿨어. 예, 나형 바꿨는데 3 떴어. 예. 예를 든다면입니다. 4에서 3으로. 예. 뭐 5에서 3 떴다 5에서 할게요. 3 떴다고. 5에서 3 떴어요?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상당히 잘한 자, 거죠. 근데 그거를 착한 선생님 말씀대로 정시에 나형이 교차되는 데를 써야 되거든. 예. 아니면 가산점 감안해야 되고. 예. 또는 아니면 이과에서 아예 나형을 받아주거나. 그렇습니다. 국민대, 뭐 숭실대 이런. 예. 그래서 보통 그게 아시다시피 뭐 건축학과, 예. 그다음에 간호, 뭐 이런 특정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이 가형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물론 상위권에서는 조금 빡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이것도 청취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올리긴 수학은 올렸는데 여전히 다른 과목이 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있죠. 야, 우리 지금의 전제 조건은 수학이 올린 만큼 다른 애도 올라줘야 예. 그래 줬을 때에 아까 말한 15위권 이상의 정시도 교차를 지원하는데 그러니 이 말의 이제 제 요지는 뭘까요? 무조건 수학 올릴 거로 교차를 뭐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예, 냉정하게 봐서 예,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는 만약에 다른 과목도 올라도 미비하게 올릴 거라고 가능하다면 그럼 보통 이게 3, 4, 5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럼에도 예, 교차로 지원하는 수식 지원 전략, 정시 지원 전략을 나름대로 그래도 선택폭이 있기 때문에 이 기백의 부담에 대한 예, 어느 정도의 부담감, 배점이 보통 24점 배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예, 예. 수능 기준에. 그러니까 좀 이 점수 케어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수투와 미적을 노리는 예. 그러면 합산이 거의 뭐 배점이 한 70점 됐습니다. 정확하게 65점이었습니다. 예, 수투하고 미적 작년 수능 배점이 예, 예. 예, 출제된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면서 제가 볼 때 좀 시간 활용해서 다른 과목도 같이 올리는 좀 시너지 효과 전략 네. 이걸로 먼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나형 옮기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여름방학 체크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우선 쭉 보면 역시 첫 번째 일자의 체크입니다. 자, 제가 지금 대표적인 학교 뭐 영재부터 과고, 외고, 전국자사 이렇게 쭉 보니까 외대부고도 기말고사가 한 10일 정도 끝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인천 하늘고도 6월 29일 날 좀 빨리 끝나고요. 그다음에 뭐 과고 등등도 영재고도 7월 6일부터 10일 정도면 이제 기말고사 끝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방학이 이제 빠르면 한 주 아니면 2주 있다 방학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우리는 자, 이제 기말 끝났으니까 내가 재수해서 3학년 2학기까지가 합산되지 않는 이상은 예, 올해 이제 교과 산출에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예, 총 10번의 시험으로 저희는 이제 교과를 쓰든 종합을 쓰든 특기를 쓰든 논술을 쓰든 간에 이 교과 산출은 끝. 자, 그러면 이제 비교과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방학 전에 기재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8월 말까지 기재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독서, 뭐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이게 보니까 역시 뭐 착한 분도 아시겠지만 본 동아리를 거의 막 3학년 때 진행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 동아리만 그래서 이게 프리하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체크해서 활동 보고서. 그래서 진로 담당 선생님 주던지, 담임 선생님 주던지.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세특 예. 세부능력 특기에 과목별 선생님께 또 요청해서 필요한 거 얘기하고 예. 예, 그래서 또 수행평가 때 낼 거 내고 이렇게 해서 학생부에 기록될 비교과 체크가 예. 제가 볼 땐 가장 큰 화두고 예. 예, 점검 사항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1 기말 마친 다음부터 아이들이 이제 활동이
본격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못했던 것들도 하고 또 지방의 학교들은 그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도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착한 선생님도 하나 저희도 뭐 전국적으로 상담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페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실제 모 광역자사인데 예. 활동이 없어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대. 예.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참 씁쓸한. 그리고 예. 일반고인데 뭐 그냥 여름방학 때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래서 마지막 스포트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불순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순수해요. 예. 예. 야, 얘야 이거 더 하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자기네끼리 자율 보고서 쓰고 예. 이렇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시를 떠나서 끝까지 자기 활동 마무리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대학별 서류 제출 체크입니다. 대학별 서류 제출 체크. 예. 예. 자, 지금 보니까 아마 대치권도 그럴 건데 목동도 학교들이요. 자기가 지원할 대학들을 이렇게 좀 써서 내라는 학교도 있어요. 아, 벌써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한 학교도 있고 안 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자, 그러면 6평 기준이 났으니까 이제 더 내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학교장 추천 대상을 좀 더 선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 자기가 고대를 쓸 건지, 뭐 의대를 쓸 건지, 가톨릭 대 의대를 쓸 건지, 국민대를 쓸 건지 이런 추천 대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먼저 학교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교무부장한테 내서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어느 정도 선별을 예. 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방학 때 선생님이 이제 1대1 상담하면서 예. 그러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유평을 잘 받든 못 받든 그러면 기말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등급에 대한 확실한 성적표 나온 게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하고 기말을 합산한 교과 산출 그 기준 또한 6월 모의고사의 기준에 의한 잘 받든 못 받든 수능 최저와 그다음에 정시 지원선 이걸 파악해서 나름의 자신만의 수시 지원 대학과 정시 지원 대학 포트폴리오를 좀 넣어서 특히 수시 지원 대학 중에서의 나름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증빙서류 이런 등등 활동 증빙서류 등 이런 등등을 학교마다 약간 구분 차이가 있으니 그거를 좀 체크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서류 점검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또 이제 아까 말한 방학 이후에 학생부 내는 거 외에 또 2단계로 이 서류 준비를 좀 미리 추천서 선생님께도 말씀드려놓고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초안. 그렇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쯤 이제 기말 끝나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애매하죠. 재학생들에게는. 저기 예. 잠깐 애매한 게 아니고요. 애들이 지금 아직도 이 혼미 상태야. 예. 슬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봤자 맥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99% 학생은 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래서 뭐 근데 또 어떤 학교는요 수행평가 써오라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대회하는 학교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는 그냥 기말 끝나고 우선 학생부 왜냐하면 자소서는 어쨌든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예. 당장 방학 전에 낼 거 챙기고 그다음에 자소서 초안 작성 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3단계로 서류 챙기고 자소서 챙기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우선 좀 점검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수시 지원을 위해서 염두해야 될 점들이 사실은 아주 많죠. 저희가 따로 그 방송을 다루긴 해야 될 텐데 그 시기상 지금 시점에 좀 고려를 미리 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박하 쌤께서 좀 그 몇 가지 이야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자신의 교과 성적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물론 성적표 나오려면 시기적으로도 조금 이르고 실질적으로 동점자도 많기 때문에 등수가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고등학교는 미리 이제 쪽지로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성적과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잘라서 주기도 하고요. 프린트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해서 꼭 100%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는 갖고 있으시니까 거기다 기말 합산하십시오. 3학년 1학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성적으로 올랐냐 떨어졌냐?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 기점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가 선생님이 이 질문에서의 제 나름대로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자기 위치에 맞게 파악을 해서 선생님하고 상담 또 뭐 어떤 지인분들하고의 상담을 떠나서 우선은 자기 위치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걸로 대안을 쓰든지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전 과목 국수영사과, 그다음에 자연계열이면 국수영과, 이과 문과 학생이면 국수영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외고 학생들은 뭐 전공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과목별로 카테고리를 해서 그냥 등급만 단순하게, 뭐 만약에 단위수까지 계산하기 싫으시면 마세요. 원래는 단위수까지 정상적으로 가야 정량평가 교과 전형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종합은 정성평가, 특기도 정성평가니까 어느 정도의 성적의 흐름과 분위기, 세특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산출한 기반 하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6월을 잘 봤든 못 봤든 1등급이 몇 개든 3등급이 몇 개든 내가 지원할 어느 정도의 지금 논술을 준비하거든, 학종을 쓰든, 추천을 받든, 국민대 추천을 받든, 건국대 추천을 받든, 그다음에 고려대 추천을 받든 간에 그 추천에서의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럼 만약에 보십시오. 갑니다. 샘플 A. 자, 나름 수능이 나쁘진 않았어. 평소대로 비슷하게 나왔어. 그럼 분명히 그 친구는 평소에 염두한 대학 리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입니다. B. 못 나왔어. 그리고 생판 처음 본 성적 나왔고 말도 안 되는 등급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못 나왔다고 내려놓을 놓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기준은 삼으셔야죠. 왜? 학력평가와 모의고사 수능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를 처음 체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방 딱 놀라셨으니, 서프라이즈 하셨으니, 이제 여름 대비해서 9월까지 그 B 학생은 나름 9월 5일 날 시험 본 거 채점해 놓고, 그때는 성적표가 나오면 원서 끝나요. 9월 10일부터 쓰기 때문에 수시를. 그러니까 갓 채점한 걸로 6월 성적표 갖다 놓고 비교해서 평균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성적이 올라갔던지 이런 구분을 해서 B 학생들은 나름 성적이 올랐을 때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성적이 역시 비슷하거나 아쉬울 때의 나름 차후의 시나리오로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상향과 적정성과 하향선을 구분해가지고 자신만의 성적 산출, 지원 대학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이 6월에 기말 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